강남 지역 이야기는 앞에서도 뭐 이제 잠실 어떤 아파트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또 강남 3구는 약간 이제 다른 지역이다라고도 이제 지적을 좀 네네. 해주셨고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아파트 가격도 41주 만에 이제 보합으로 전환됐다는 네. 기사 이제 최근에 네. 봤거든요. 경매 물건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별로 하락 거래인 것이다. 혹은 네. 이제 그래서 강남 전반적인 하락은 아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관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죠. 그동안 2, 3년 동안은요. 지방의 자산가들이 또 강남에 많이 진입을 했어요. 예. 근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소진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음, 2, 3년 동안 많이 들어왔거든요. 음. 강남 소화를 하려고 마영성도 많이 들어오고. 네. 그런데 지금의 형태를 보면 정말 자산가가 여력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 사겠죠? 지금 안 사고? 지금 사시는 분도 있죠. 여러분 생각하실 게 이 거래량이 뭐 신고가 나오고 계속 이런 것을 생각하실 게 전쟁이 나도 네. 부동산은 거래가 됐습니다. 항상. 어. 6.25 때도 부동산 거래합니다. 음. 그만큼 땅에 대한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욕망 뭐 이런 거죠. 욕구는 예. 기본적인 어떤 욕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는 시장이 약간의 균열이 생겼다는 얘기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이게 매수 우위 지수라는 데 KB에서 발표하잖아요. 매주. 한데 시계열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막 바닥 길 때 난리 났을 때가 여기 바닥이에요. 예.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쓰니까 올라가죠. 심리가. 그리고 내려왔다가 요번에 서울 이게 주황색 서울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 72라고 써 있어요. 숫자가. 네. 70인데 이 매수의 지수가 뭐냐면 100이라는 수치가 매도자 숫자나 매수자 숫자가 비슷할 때 100이에요. 네. 여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40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은 꺾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계속 뭐 몇십 년치를 보니까 제가 판단한 건데요. 네. 그럼 여기 46이잖아요. 네. 이게 서울이 자, 이번 불장에서 72까지 다시 회복했어요. 매도자 우위로. 100까지 난 거. 이거는 이제 매수 우위 지수로는 70이면은 어느 수준이냐면 매도자 매수자가 비슷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좀 딜이 되죠. 예. 그래서 이때 좀 불장을 일으켰던 거. 여기 보시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서 네네. 최근에 3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이하면 이제 하방 압력이고 30 이하면 완전히 하락장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수치를 이제 40, 30을 얘기하잖아요. 매수 우위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인천하고 서울 수도권 있잖아요. 전국도 있고. 자, 전국은 어때요? 전국 계속 하라는 거 아시죠? 네. 여기 지수가 20이에요. 20대로 내려왔어요. 또 인천도 20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죠? 인천 지금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합리성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릴 게 이 30, 40이라는 수치가 어느 수치냐면 부동산 100군데를 기준으로 할 때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한테 데이터를 받아본 결과 70%가 물건만 많지 살 사람이 없다는 거고 70%가요. 한 20% 아니 75% 정도 되겠구나. 한 15%에서 20%가 지금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비슷하다. 그리고 2에서 3%가 매수자가 많다. 그러니까 얼죽신 아파트가 2, 3%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장은 다 물량이 넘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이 수치인데 광역시들 지금 힘 못 쓰잖아요 요새. 네. 광역시 수치 한번 볼게요. 광역시 수치는 아예 40은 근처도 못 가고 한 번 여기 넘었던 거 있고 여기 보시면 특히 부산 대구 있잖아요. 네네네. 아예 10, 20에서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방 압력이 센 거예요. 그리고 세종도 여기 보시면 밑에 있잖아요. 네네. 여기들은 계속 하방으로 가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써도 못 살아났잖아요. 그나마 대전 조금 한번 살아났다가 인천이 살아났던 거예요. 한번 울산하고. 네네. 약간 그 신축에 대한 수요 소진이 되고 울산도 미분양이 약간 소진될 때 약간 정부 대책이란 말면서 올라갔다가 역시 이것도 힘못 쓰고 다시 내려앉잖아요. 그러면 지방하고 광역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2년 충분히 무주택자분들한테는 내 집 살 기회가 되는 거고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자산 관리 조심해야 할 때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지표까지도 모든 상황을 밝혀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장이 저 양반은 맨날 하락이라고 떠들어 전혀 아닙니다. 제가 2023년도에도
1월부터 7월까지 상승할 거다. 2024년도에도 7, 8월까지 상승할 거다. 빠르면 7월에 꺾일 수도 있다. 늦어도 9월 전에 꺾인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면은 하락했을 때 사야겠죠? 상승할 때 타는 거는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 흐름이 약간의 하방의 어떤 트렌드로 전환하고 있는 포인트를 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좀 막아줬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네. 실수요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자산 관리 측면, 그러니까 다주택자 측면에서 네. 좀 네.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정책 자금 일단 받쳐주고요. 예. 그 다음에 요번 올해 만약에 어떤 트리거인 쇼크들이 터지면 지금 예. 이미 많이 터졌잖아요. 예. 터진 상태에서 이어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건설회사 합니다. 우리가 법정 관리하고 워크아웃이 있는데 예. 태영이 워크아웃 들어갔잖아요. 네. 태영 워크아웃 들어가기 직전에 금융당국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정부가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건설회사들 잘 가고 있다. 터졌잖아요. 네. 그 얘기하자마자 한 달 뒤에. 네. 그리고 신일건설이라고 또 유명한 데 있었어요. 거기도 문제 생겨서 정리됐고,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법정 관리 같은 거. 네, 들어갔고, 신도화건설이 엊그제 나왔잖아요. 네, 신도화건설은 또 흑자도산이에요. 흑자도산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법정 관리를 들어가면은 관계됐던 하청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청업체들이 다 채무 동결로 인해서 돈을 못 받아요. 그 연쇄적으로. 그게 지금 보도에는 안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금호건설도 부채 640% 떴잖아요. 또 롯데도 약간 흔들렸다가 사이다 서초동의 사이다 부지 매각 뭐 담보 형태로 가면서 좀 유동성 확보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에서 법정 관리가 많아지면 국가 경제는 부동산이나 하방 압력이 되게 세게 오는 거예요. 세게 오면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부지나 현장들을 저렴하게 매각하게 되고 분양가가 다운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네네. 그럼 새로운 현장과 비교되잖아요. 아하. 가격 경쟁이 되기 시작하고 자연히 하방 압력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금호건설을 비롯한 코론 글로벌, 뭐 한라 이렇게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재무 상태를 체크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사업이 상태가 회사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체크할 때 그냥 간단하게 보려면은 그 현금 흐름 연결표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업활동 현금흐름하고 투자활동하고 재무활동 세 가지 보지 않습니까? 네. 그 세 가지 중에 영업활동 플러스가 돼야 좋은 거죠. 그쵸. 자금 구조가. 그리고 투자활동은 마이너스가 돼야 좋은 거고 재무활동도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빚을 갚으면서 돈이 나가니까. 네. 근데 이 지표들이 그러면 정상적이면 괜찮잖아요. 제가 최근에 불거진 부채 비율 200% 넘어선 건설회사들을 한 10군데 좀 체크해 봤습니다. 네. 다 상태들이 안 좋습니다. 롯데는 그나마 뭐 재무 현금 흐름하고 이 투자 현금 흐름이 양호해요. 영업 활동은 좀 부족하지만 근데 나머지들은 다 부족한 데도 또 있어요. 심하면. 그럼 이런 것들이 그것도 다 30대 건설사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벌써 한 6군데 7군데는 좀 위험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채권 회수가 돼야 되는데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안 되기 시작하면 여기는 신동아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크게 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세게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예전보다는 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 이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전이가 된다라기보다는 각각의 부실 문제로. 네, 문제로 끝일 것 같아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끝이는데 중요한 게 뭐냐, 시장에 경제는 심리잖아요. 네.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 되겠어요. 저거 봐라, 비싸게 팔다 보니까 다 망하네. 분양가가 너무 높았지. 이게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그게 안 팔린다는 얘기는 다른 거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현재 분양가의 조정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고 여기다 결정적으로
3기 신도시 분양가 문제인데요. 그 정부가 발표할 때 1만 원에서 2만 원 올해 공급할 겁니다. 그게 아마 대체 효과가 클 거예요. 근데 네네네네. 분양가를 얘기를 안 했어요. 네. MB 때도 뭐라 그러냐면 반값 분양 딱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시장이 안정됐거든요. 예. 여기서 정부가 고민하는 게 지금 2만 원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라 건설사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요. 유동성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건설 카르텔을 뭐 도와준다라는 비아냥도 있는데 네. 그런 3기 신도는 원래 해야 됐던 거니까 택지 공급 다 됐고 보상 다 끝난 데는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물량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게 시장에 어떤 트리거가 분명히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리거들이 지금 곳곳에 있잖아요. 네. 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요번 장에서는 좀 쉬어가시면서 무리하게 쫓아가는 장은 분명히 아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을 또 지속해서 새 아파트를 또 해야 되고 네. 3기 신도시도 또 필요성은 있었지만 또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일감이 있어야 뭐 GDP라든지 또 일자리라든지 네, 또 네, 도움이 네. 될 테고 근데 결국은 분양가가 중요한데 네,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분양가를 또 너무 높이 낮출 수가 잡으면 없죠. 네. 안 팔릴 거고 너무 낮추자니 또 건설사들 수익성이 또 문제고 네. 양쪽으로 좀 어딘가에 좀 갇혀 있는 듯한 좀 이제 엉켰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현장과 어떤 국가 부동산 정책이 현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정리를 못하고 우리가 귤 한 상자가 있으면 귤은 절대 같이 관리 안 하잖아요. 하나 썩으면 다 같이 썩잖아요. 써보니까 네, 그래서 다 빼놓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거를 귤 상자를 썩은 거가 있는데 이걸 그냥 들고 왔던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하나씩 터지기 시작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말만 하지 된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3기 신도시야 사실은 이제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죠. 뭐 그래도 뭐 사전 네, 청약 지금 하고 좀 있죠. 이미 하고 삐그덕거리기는 있죠. 합니다만 네, 이미 하고 있죠. 1기 신도시도 이제 뭐 이제 선도지구 지정을 하고 재건축 네, 네. 추진을 하고 하는데 네. 이 재건축 시장도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을 또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부담금도 이미 받았죠. 그렇고. 다 예. 받고 있고 조금 동의율이 좋거나 사업 진행 속도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장들은 신고가를 나오고 있고 그 반면에 사업의 진행 속도나 어떤 그 확실성이 좀 부족해지면 바로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죠, 지금. 극명하게 양극화가 벌어지는 데가 재건축 현장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재건축 일부 현장들 보면은 계속 신고가 거래 뜨고 네네. 장미 뭐 그걸 뜨고 있죠. 네네.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사업성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사업성이 담보된 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건축비는 거의 다 비슷한데 네. 분양가가 높으면 수익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될 때는 뻔한 거잖아요. 음. 강남 3구 외에는 나머지 재건축 시장은 그렇게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현장 다 동의됐다가 네. 2021년도 있잖아요. 그 좋을 때. 음. 그때 조합에서 건설사를 고르고 있었어요. 네네네. 건설사도 막 서로 하려고 그랬고 그 현장이 지금까지 뻗어가지고요. 시공사를 못 찾고 있어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재건축 현장은 광역시급에서는 핵심 지역 빼고는 다 상태 안 좋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시공사 선정이 쉽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환율 급등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대해서 조합은 주로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고 네. 물가 상승률뿐이 아니라 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만 적용하면 건축 자재비만 올라가는 건데 운송비며 부대 비용도 다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잘 계산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조합하고 이 건설사랑 이제 공사비 인상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건설사는 진짜 들어간 거 다 해달라고 하는데 조합에서는 그거죠. 아니 뭐 콘크리트하고 이것만 올리면 되지. 갭이 벌어져요. 이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개점 휴업이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남 3구 아니면 안 들어갑니다. 왜? 괜히 들어갔다가 만약에 환율이 급등하면 또 이런 일이 뻔하잖아요. 또 곳곳에서 또 뭐 시공사 뭐 계약 해지를 하네 마네 뭐그 해지한 데도 좀 많아요. 어떻게 하네 뭐 네. 보상금 어떻게 하네 근데 이런 그 얘기가 전에는 있더라고요. 제대로 공사비를 가니까 조합에서 해지를 했는데 음. 지금은 거꾸로 시공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 털고 나오려고요. 위험하니까.
사업성이 담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사업성이라는 게 기존의 네. 아파트가 용적률이 얼마였고 뭐 몇 평짜리 집이었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바뀔 수 없는 사실이고 네네네. 결국은 중요한 거는 분양가를 사람들이 얼마나 감당할 지역이냐 아파트냐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금을 보고 동의를 하잖아요. 네. 추가 부담금이 좋은데 일반 분양가로 지출이 공사비인데 수익이 나온 걸로 공사비를 메꾸고 나머지를 추가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분양가에 대해서 명료하게 안 나오는데 조합에서 던진 사업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분양가가 있어요. 건설사가 봤을 때 이거 분양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손 띄는 거예요. 분양이 돼야 일반 분양분이 돼야 공사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분양 나면 어떻게 돼요? 딱 혹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대물로 가져가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걸 이미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그 주택산업연구원의 그 땡땡 회장이 네. 재작년 연말에 네. 강력하게 정부에다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냐? 공공택지 좀 빨리 인허가 내줘라. 분양하게. 예. 안전하잖아요. 아, 공공택지는. 네. 그걸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정부가 PF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거에 영향을 줄까봐 홀딩을 했어요. 아, 서로 경제 붙을까봐. 그렇죠. 공공택지계 싸잖아요. 더. 네네네네. 그럼 민간 분양에 힘을 못 쓰잖아요. 아, 그래서 홀딩을 했는데 이 민간 분양사들이 일거리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그럼 공공이라도 해야 돌리잖아요. 네네네. 운전자. 그래서 주택 그 협회 그 건설사들이 회원사잖아요. 네네네. 회원사들이 대규모로 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회장이 기자회견을 여러 번 열었어요. 대놓고 정부 들으라고. 빨리 해줘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화해서 정부가 인허가만 해주면 우리는 예. 바로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몇 번을 해요. 근데 안 들어줬다가 요번에는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건설사가 일거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좀 안 좋은데 일이라도 돌아야 어떤 계정 장부상에 플러스 알파용이 들어가서 잘 갈 텐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협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요번에 3기 신도시 이제 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죠. 더 늘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물량을. 그럼 이 분양 물량이 역으로 민간 시장에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건설회사를 살린다고 하는데 또 이쪽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아, 옆에 만약에 민간 분양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공공택지 3기 신도시 입지 좋잖아요. 거기를 먼저 쳐다보겠죠 사람들이. 이걸 정부도 고민 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두가 웃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제 생각입니다. 네네.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어디서부턴가 혈맥은 뚫려야 되는데 근데 집값은 많이 오른 상태이고 앞에서 잠깐 이제 실수요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좀 정책 자금으로 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예. 살 수 있다라면 좀 그렇죠. 떨어진 가격으로. 네, 트리거가 이번에 아마 신동아 건설 이후로 아마 건설사들의 어떤 그 현장과 기존 주택의 시장들이 많이 다운됐을 거예요. 조정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좀 봐요. 한 2, 3월까지.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또 정책 자금을 던졌을 때예요. 그럼 그 사이에 매도자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매도자의 입장에서 요번에 또 들고 가면 2, 3년 더 들고 가야 되잖아요. 네. 타임이 애매하니까. 왜냐면 2, 3년 뒤에 뭐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매도자 네네. 입장에서. 네. 팩트는 두 번째 치고. 네. 그럼 요번에 안 팔면 2, 3년 뒤면 부담이 되는 사람은 요번에 팔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마피가 뜨잖아요. 예. 왜? 능력이 없는데 계약금만 걸고 차익 보려는 사람들이 지금 차익이 안 나오니까. 그럼 이게 이제 시장에 직격탄으로 날아오는데 마이너스 PD 나온 건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뭐 6억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P가 5천이래요. 신축이야, 대단지야, 좋아. 그럼 구축이 어떻게 돼요? 다운되겠죠. 예. 이 시기에 정책 자금을 썼을 때 자기 능력이 된다면 살만한 거죠. 네. 지금 지방은 최고점 대비 다 30% 이상 다 빠졌거든요. 대부분이. 네. 빠졌기 때문에 지금 한 번 추가 조정 오면 제가 볼 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내 집 마련에 부담 없는 선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때 정책 자금을 또 받쳐주니 이걸 활용하시면 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권해드리는 거죠. 실수요자들에겐 그게 기회고. 네, 그리고 3기 신도시 뿐이 아니라 공공택지 분양 좀 있을 거거든요. 매물이. 네, 매물이. 네. 아마 정부에서 아마 분양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 부분도 분양가를 심하게 높이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우리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것 같아요.